테슬라 소식입니다. 스웨덴 정부 상대 소송 제기. 테슬라가 스웨덴 교통국을 상대로 신차 등록 번호판을 우편이 아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스웨덴 우체국 노동자들이 테슬라 정비사들과 연대의 파업에 나서면서 테슬라의 신차 등록 번호판의 배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스웨덴 교통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교통국 대변인은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해줬다. 스웨덴 언론들은 지난주 우체국 노동자들이 테슬라 정비사들과 연대의 파업에 나서면서 테슬라의 신차 번호판의 배송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스웨덴 정부가 차량 소유주에게 등록 번호판을 제공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지난해에만 스웨덴에서 9,167대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모델 Y가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지난 3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43만 5,059대의 차량을 인도한 바 있다. 앞서 스웨덴 수리점 정비사 130여 명은 지난달 27일부터 사측에 임금 단체 협약 체결을 거부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보급형 비전 프로 이르면 2025년에 나온다. 절반 가격의 출시 전망. 애플이 공간 컴퓨터로 정의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보급형 모델을 이르면 2025년부터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28일 부품업계에서 입수한 정보를 인용해 애플이 비전 프로를 모두 4개 모델로 나누어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초 출시하는 비전 프로 초기 모델에 이어 후속 제품은 아이폰과 같이 성능과 가격대의 차이를 둘 것이라는 의미다. 디지타임스는 특히 비전 프로 보급형 모델의 부품 단가가 초기 제품과 비교해 50%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급형 시제품 생산은 내년 2분기 시작되며 실제 출시 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애플이 비전 프로 초기 제품을 판매하기 전부터 여러 모델로 출시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보급 확대에 자신감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전 프로 시리즈가 다양한 소비자층을 겨냥한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출시되는 비전 프로는 미국 기준 3,499달러의 고가에 판매된다. 보급형 제품의 판매가는 절반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4종의 후속 모델 가운데 가장 가격이 높은 제품은 초기 모델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제품은 순차적으로 가격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디지타임스는 애플은 비전 프로 초기 모델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을 들였다며 후속 제품에 들이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비전 프로와 별도로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춘 안경 형태의 증강현실 글래스 출시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타임스는 애플이 비전 프로 시리즈 보급 확대를 위해 여러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배터리 사용 기간이 짧고 기기 자체가 무거워 편의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인 약점으로 제시됐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가 게임 이외 분야에서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전 프로가 인기를 끌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혔다. 다만 디지타임스는 팀 쿡 애플 CEO는 증강현실이 빠르게 대중화돼 인류의 삶을 바꿔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애플의 진입은 시장 상황을 바꿔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바라봤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빙챗을 포기한 이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엔진 빙챗의 브랜드를 코파일럿으로 변경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번 깜짝 발표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과의 인터넷 검색 전쟁을 포기하고 AI에 전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를 다시 살펴보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챗과 빙챗 엔터프라이즈의 이름을 변경해 두 서비스 모두 코파일럿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브랜딩 관점에서 보면 회사의 모든 생성형 AI 노력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 등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AI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도구도 출시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웹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웹 버전도 제공하고 있다. 즉, 빈 검색 엔진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코파일럿 검색을 사용할 수 있다. 웹 버전 코파일럿을 이용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엔트라 아이디 계정에 로그인해야 하며 현재는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지원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제품군이 오픈AI GPT를 지원해 기업과 개인이 자신만의 맞춤형 버전의 코파일럿을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표였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색은 과거이고 AI는 미래라고 믿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시장을 구글에 넘겨준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출시된 빙챗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억 달러를 투자한 오픈AI의 챗GPT를 기반으로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성형 AI를 낙오한 검색 엔진과 낙오한 엣지 브라우저에 숨긴 것은 이상한 결정처럼 보였다. 컴퓨터 사용자에게 비주류로 취급받는 제품 안에 놀라운 기능을 숨겨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를 바랐을 것이다. 사용자가 빙의 생성형 AI 도구로 몰려들어 구글의 지배력을 잠식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빙을 지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빙챗이 출시된 2023년 1분기에는 전 세계 검색 시장의 85%를 구글이 차지했고 빙은 9%로 한참 뒤처져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챗으로 인터넷 검색 시장을 즉시 장악하지는 못하더라도 구글의 점유율을 몇 %만 확보해도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구글의 검색 독점을 잠식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델라는 최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 검색의 영향력에 대해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라며 구글 검색의 영향력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이제 인터넷은 구글 웹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델라는 구글이 더 나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빙이 구글을 따라잡을 수 없음을 인정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올해 물류 독주 체제 완성할 듯. 올해 아마존이 미국 최대 물류업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7일 아마존이 올해 총 59억 개 택배를 배송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52억 개 대비 13% 증가한 수치이다. 아마존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업스나 페덱스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업스는 올해 53억 개 택배를 배송할 것으로 예상됐고 페덱스는 올해 예상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배송량이 약 30억 5천만 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순위를 역전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마존의 독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아마존은 새로운 물류 창고와 시설을 짓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규모를 거의 2배로 늘렸다. 또 패키지 배송과 수익 증대를 위해 소규모 배송 기업들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배송 능력이 커지자 아마존이 거의 모든 셀러 상품으로 배송 상품 범위를 확대하면서 시장이 뒤집혔다. 이전까지 소매업체들의 배송 업무는 업스와 페덱스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 시장에서도 아마존이 강력한 확장력을 보이며 현재 상황이 됐다. 아마존은 배송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 초 미국 내 당일 배송 시설 수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업스와 페덱스는 아마존과의 직접적인 물량 경쟁 대신 고수익 상품 배송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중이다.